노영희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북미 2차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북한에게는 우방 국가지만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의 기억을 갖고 있죠. 이런 베트남에게 시장 경제의 문을 열어준 것도 미국인데 공교롭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그 베트남 경제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 보름 남았습니다. 네, 베트남이고 하노이입니다.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 다낭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네. 관측, 추측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노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낭을 주장하다가 하노이로 양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많이 나왔죠. 네. 네. 근데 저는 양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당신들의 미래는 경제 발전이다라면서 여러 가지 동영상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롤 모델로서 하노이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또 베트남 정부로서도 북한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도 다낭이 아니고 하노이라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이 결과 백악관에서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의 행보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지난 9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건군절 71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최고領導者 동지의 제청에 의하여 우리의 국기가 다시 연소되자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공개된 뒤에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저렇게 손동작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 모습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보도 보면 북한이 아무래도 하노이가 좋겠다 이렇게 고집한 것 같아요. 주장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하노이에 그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한 채로 그 평양하고 이제 긴밀한 통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여기 이제 미국 대사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10명 정도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이 하노이는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교역의 요충지로 사실은 그동안 자리를 많이 잡았었고요.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승천하는 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1976년 통일 베트남의 수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렇죠. 네. 몇 안 되는 가까운 나라의 수도에서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는 할아버지죠. 김정일 주석이 2번이나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때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호치민 주석이고요. 젊은 김일성 위원장과 호응을 하는데요. 김일성 동지는 우리 윈남을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운명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형제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십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그때는 환영 인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지난 50년 세 번째로 수교한 동맹국이고요. 북한에게는 베트남 전쟁 때 또 일부 파병했더군요. 지금 나오는 장면들이 지금 58년 그리고 64년 김일성 네. 당시 주석이 이제 호치민 등등을 만나러 갔던 그런 길인데 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았고 열차를 이용했다고 하죠. 네. 근데 지금도 열차로 가면 평균적으로 한 6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도 열차로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네.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다, 보안 문제 그랬다죠. 등등 해서 어딜 가나 웬만하면 열차를 이용했습니다만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시다시피 김정은은 그런 포비아 증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선수가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힘을 다 뺄 이유는 없잖아요. 60시간을 가서 그러니까요. 하는 거는 네.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 네. 비행기를 참메이로를 탈 것인지 아니면 네. 중국에서 다시 또 민항기를 또 공수해 와서 갈 네. 것인지 그것이 지금 궁금한 점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북한도 거기에 참전했는데 북미 정상이 그 하노이에서 만난다. 참 역사적일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지도자가 70년 불신의 바다를 건넌다 했는데 그 정상회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할아버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네. 할아버지 흉내를 좀 내려고 한다. 마침 그림이 준비돼 있군요. 이렇게 네. 보니까 정말 닮았군요. 네. 코스프레 한다라는 약간의 좀 그 비난 어린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실제 네. 김정은 위원장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그렇게 살이 찌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스위스 유학 시절 그때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히려 네. 약간 마른 체형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살이 갑자기 급속하게 찌고 네. 그 외모도 뭐 성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김일성 주석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그 어떤 세습의 전통성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외모,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패션까지 따라한다라는 그런 게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그런 할아버지가 두 번이나 방문했던 베트남을 이제 가는 거죠. 손자가. 그러니까 그 장면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연출을 하고 싶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빈 방문 가능한가 이런 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수교 국가니까요. 뭐 그 전이나 그 후나 정상회담 후나에서 국빈 방문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로이터 등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간 김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게 네. 한 달 전쯤 이제 보도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국빈 여기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네. 뭐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저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 봤겠지만 주최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양 정상을 만나는 것도 기본적인 프로토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어쨌든 베트남의 그 주요 지도자들과 베트남 지도자들도 그 김에 정상회담 하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왕 간 김에 하면은 뭐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렇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윈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미국이 패전한 몇 안 되는 전쟁이고 또 언제부터 다시 좋아진 겁니까? 베트남과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64년부터 10년 동안 베트남하고 이제 전쟁을 했다가 결국에는 참패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75년도에 공산당이 통일한 이후에 77년도부터 사실 미국하고 수교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78년도에 그 캄보디아를 침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는 1995년부터 95년에 다시 수교를 시작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껄끄럽다라고 하는 시각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우리가 찾아보니까 92년에 수교했던데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늦었던 미국과 거죠. 베트남은 좀 늦었네요, 수교가. 그리고 이제 그 무렵 미국과 수교하기 직전에 도이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뭐 개혁 개방, 공산주의 국가들이 흔히 하는 네네. 그 이후에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86년에 그 도이모이 그 나라 말로는 쇄신이라는 네.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네. 연간 한 6에서 7%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저 그래프만 있고요. 봐도 우리 70년대 발전하는 그런 그렇습니까? 속도입니다. 네, 속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이 국가들 이제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공식 요 GDP 경제 지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재작년과 작년에 7% 정도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7% 안팎의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네. 일단 인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예, 네, 20, 30대가 뭐 굉장히 절반이라는 많다면서요? 얘기까지 있는데 굉장히 젊어서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실업률도 2%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완전 고용이다. 그만큼 이제 일자리도 많고 경제 네. 활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 그 작년 초에 그 한국무역협회 산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같은 걸 보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제2대 수출국으로 베트남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을 제치고. 네, 우리 뭐 네. 저 첫 번째 수출국은 중국이고요. 중국이고요. 네. 그 지금까지- 정도로 우리와 교역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인식이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중국, 미국, 일본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역이나 아니면 수출국만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러네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베트남이 우리 이제 두세 번째 교육 국가가 된다. 수출국으로는 내년에, 방금 그 네. 경제 지표를 보니까 소득이 월 급여가 한 300달러 제가 맞게 봤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 돈 같은데. 3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중국이 지금 700달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얼마나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개성공단이 15만 원, 20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200달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비하면 정말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얼마나 싸나 갑자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베트남 교역의 또 4분의 1인가를 삼성전자
한 법인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그 베트남을 봤을 때 수출에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것이 300억 불 정도 흑자라고 합니다. 300억 불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서 한 4분의 1 가량이 이제 삼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니까 엄청나죠. 사실은 이제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베트남 경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뭐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앞다퉈 과거에 중국 가듯이 지금 베트남을 향하고 있는데 베트남 모델을 따라간다, 중국 모델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원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베트남과 중국이 개방 개혁을 할 때 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공산주의라는 기본적인 정치 체제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당의 강력한 그 어떤 장악력 하에 네. 경제 개방을 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한 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화교 자본이 엄청났었잖아요. 네. 외국에서 벌어들여온 어떤 화교 자본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자본을 기반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어떤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쉽게 말해 중국 시장 경제에는 종잣돈이 있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종잣돈이 네. 있었던 건데 베트남은 전쟁 이후에 굉장히 정말 그 낙후된 네. 공간이었고 화교 자본과 같은 어떤 국내에서 배태된 자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2년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자본법 이런 것을 법을 바꿔서 해외 자본 유치를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제 그 부분에 있고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베트남 쪽의 경제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네. 왜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점이 조금 베트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본도 없고. 자본이 없고. 네, 그러면 투자 유치를 먼저 해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인구도 이제 베트남도 많긴 하지만 중국에 비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국보다는 베트남 모델에 플러스 중국의 더 좋은 점을 플러스 알파해서 그런 새로운 어떤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개척할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이 네.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가서 전에 싱가포르에서도 왜 밤에 이렇게 야경 보러 네네네. 다녔는데 이번엔 네. 또 가서 경제 관련해서 개혁 개방 관련해서 어디를 돌아볼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중국 민항기를 타고 와서 모양새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적기를 이용할지 영상 보시죠. 네. 참매 그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인데 동계올림픽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 일행이 타고 왔었죠. 네. 재원상 한 10,000km 갈 수 있다는데 지금 하노이까지는 2,400km니까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근데 최근에 참매 1호기가 시험 비행으로 베트남까지 갔다 왔다는 소식통의 이야기가 있고요. 네. 비행 구간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시기는 지난해 12월 말이라고 합니다. 네. 하노이까지 한 2,400km 1차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참매 1호를 타고 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회담 장소라든지 또 회담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정상들이 머무는 호텔 이런 것도 결정이 됐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지금 멜리아 하노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그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번에 묵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대사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지금 유력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트럼프의 경우에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제 묵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의 그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좀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안전한 것을 경호를 가장 그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보름 남았다 했는데 날짜가 갔잖아요. 날짜가 네, 정상회담도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